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는데요. 40분 찍어놨는데 올리고 나서 보니까 음질이 굉장히 안 좋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잠깐 접지가 잘못되는지 마이크가 그래가지고 도자기를 또 깨는 심정으로 또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약간 잡음이 섞여가지고 다시 찍게 됐습니다. 텐션이 좀 낮았어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장에 대한 복귀 또 내년을 또 바라보는 희망찬 어떤 전략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밋밋했습니다. 사실 미국장 그 휴장 때문에 사실 오늘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봤는데 코스피 쪽에서 좀 그 시총 상위주들 좀 빠졌어요. 또 이제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좀 빠지면서 조금 이제 소강 국면 최근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국면인 것 같고 연말에는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야 될까? 내년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좀 봐야겠지만 또 이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2차전지 주요 종목들하고 반도체 주요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좀 물량이 연말에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에서 이제 구독자분들 꼭 보세요라고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라는 제목을 좀 다른 건요, 제가 이제 댓글에 대해서는 좀 반응하진 않아요. 왜냐면 댓글에서는 그 감정적인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제가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보다 더 저도 이제 시간을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감정적인 부분에 휘둘리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99%의 또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신뢰를 해주시면서 또 이제 같이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전략에 대한데 더욱더 이제 집중과 몰입과 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해하시거나 이제 오판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잡아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이제 올린 영상인데요. 어제 올린 영상에서 이제 반도체는 중수익, 또 이제 바이오는 고수익을 노리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일부 이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댓글 한번 좀 볼게요. 반도체 주들 리딩 주셨는데 리딩하는 건 아닌데 올해 이제 그 상반기부터 주도 업종으로서 이제 흐름을 계단식 상승으로 이제 나타냈잖아요. 주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상반기에는 이제 이제 노광 공정, UAM EUV, 요즘 UAM 관련주들 분석하다 보니까 헷갈렸네요. 하여튼 SNS 텍이라든지 파크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좋았잖아요. HPSP 같은 종목들. 이제 올해 이제 많이 오른 반도체 기업들도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또 이제 메모리 사이클에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어떤 시클리컬적인 어떤 반도체 기업들도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AI 관련된 또 HBM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좀 급등했죠, 올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만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 이제 그런 실적들을 보면 알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연말에 들어서는 또 올해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수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올라가면 그런 물량이 나와서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수익 실현을 하라는 관점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일부 반도체 종목에서 큰 손들의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이제 제가 분석된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이제 종목마다 다른 움직임들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말에는
이제 메모리 사이클에 이제 수혜를 보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KC텍 같은 종목이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격도도 안 벌어져 있었고 올해 오른 것도 별로 없었고 이제 개인 투자들이 보유를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이제 하반기에도 좋은 어떤 흐름을 낼 수 있지만 많이 오른 것들은 또 이제 수익 실현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좀 보여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이제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이해를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아직도 마이너스 구간인데 수익 실현. 예. 반도체를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요. 예.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물량이 나오는 걸 제가 그러면 끝까지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2차전지 주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막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사잖아요. 물타기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삽니다. 예. 2차전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이제 주도 업종이라 해도, 이런 데서는 사는 사람이 적고요. 예. 사람이 이제 적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많죠. 사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드려도 그런 거보다 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고, 제일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100주씩 사다가 이런 자리에선 막 500주씩 1000주씩 사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 투자들의 어떤 습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면 이제 굉장히 악플들이 달리는 것들을 여러분도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예민한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대중 투자자분들이 보는 보편적인 채널이 이제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대중들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이제 예민한 표현들을 좀 안 쓰려고 하는데, 보수적인 어떤 의견을 드린다 이렇게 좀 하는 정도인데, 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나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TI다. HBM 이제 종목이죠. 장비주. 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막 고평가다, 꺾였다, 이거는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이익을 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또 큰 물량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에서 세금 등 여러 가지 또 이제 클로징하고,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제 마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익 확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기본적인 물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DIT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각도를 세우면서 올리기 시작하면 사실 일정 분의 이제 물량들은 또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다.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든 여러 가지가 아마 섞여 있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한미 반도체도 이제 여기서 실적 안 나온 거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추세 꺾인다 이렇게까지는 보기 어렵겠지만, 팔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런 구간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에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붙기보다는, 아니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지금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격도도 안 벌어져 있고, 이거 개인 투자들 거의 들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갈 여지가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안정적으로 하반기에도, 올해 이제 연말에도 물량을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쪽이다. 유진테크도 지금 이렇게 좀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 엄청나게 이거 이제 이격 좁혀져 있고 개인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도 좀 올라왔으니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추세 꺾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말에는 그런 물량들 나올 수 있고, 뭐 원이 가입해서 이런 것들은 뭐 부담 없죠. 예, 개인 투자들도 많이 들고 있는 어떤 종목들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정도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테크윙 이런 것들도 이런 자리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HBM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로 조금 더 비중을 돌리는 거죠. AI 뭐 HBM 뭐 이런 반도체주들이 올해 좀 올랐으니까 일부 이제 비중을 뭐 이제 이런 종목들 오르지 않은 반도체 그런 종목들로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런 구간으로 연말을 좀 삼으면 제가 볼 때는 아주 베스트 할 것 같거든요. 예, 동진 세미캠 이런 것들 아직 이제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솔브레인 이런 것들 큰 부담 없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지 싶습니다. 원능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도 아직 움직임이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원익 QNC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어렵나요? 네. 하여튼 이 주식 리딩방 같은 게 왜 활성화되고 계속 사라지지 않고 하냐면 여러분을 빗대서 얘기 드린 거 아닙니다. 예, 대중적인 어떤 투자들은 그래요. 다들 본업이 있으시고 직장 다니시고 이렇게 시간도 없으시고 뭐 가족을 위해 해야 되는 시간들도 있고 시간이 부족하고 깊이 있게 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냥 찍어주는 걸 원하는 게 이제 좀 성향이죠. 예, 대중의 성향상.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명확하게 그냥 근데 주식은 뭘 찍고 뭐 맞추고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뭐 몰빵하면서 가는 그런 게임도 아니고 딱 이렇게 라인업을 세워가지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는 뭐 BBRG 섹터에 집중하면 되지만 지금 장세가 그런 장세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포트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바이오, 뭐 2차 전지, 뭐 여러 다른 섹터 해서 뭐 안정적인 종목들도 좀 깔고 뭐 이렇게 해서 포트를 형성해 가지고 이제 비중 조절을 해 나가는 거죠. 반도체 들고 있던 것들 좀 HBM 뭐 AI 반도체 관련주도 올라왔으면 이 업종 안에서도 약간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메모리 사이클 아직 누워 있는 종목들로 비중을 좀 이렇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바이오 바닥에 누워 있는 것들로 조금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이 포트폴리오적인 어떤 관점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그냥 모르겠다 찍어 달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제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보다 더 이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오랜 기간 또 지속 가능하게 또 이제 투자에서 그래도 이제 성공적인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 되도록이면 또 실체가 있고 또 명분이 있고 또 아주 이제 수급적으로도 이제 붙여주고 있고 매주 수급들이 이런 것들로 이제 다 조건들을 이제 맞춰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중소형주 뭐 아주 조그만 종목들 막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지 않잖아요.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주식 투자를 통해서 꾸준하고 좋은 수익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막 시총 500억짜리 막 이거 10배 막 이렇게 막 갈 거 막 기대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부실하기 때문에 시총이 낮은 거라는 부분도 크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막 제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막 얘기 못 드리고 하는 것들은 현금으로 들어가 보면 막 30억 남아 있어요. 막 기말 현금이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유상증자를 아니면 이제 외부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어렵잖아요. 제3자 이제 뭐 이렇게 받기도 전환사채 받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주주한테 손 내민단 말이에요. 그럼 많이 떨어졌는데도 유상증자 이제 안 하면 자기들 이제 또 관리 종목 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주주한테 손 내밀면서 주가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좀 안전 마진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된 종목들, 하지만 이제 유망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가지고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포트적인 관점, 그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또 스토리가 있고, 성장 스토리가 있고, 또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랄까 분석적인 부분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이해하시면, 반도체 바이오 이제 댓글도 반도체 바이오 둘 다 좋을 듯한데 먼저 반도체 비중도 말씀하시고 이어서 바이오 쪽으로 비중 두신 게 얼마 되지 않았네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예측이 변경되거나 시장이 변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엊그제 반도체 하다가 갑자기 바이오에 비중 줄 때, 바이오는 제가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저점에서 분할 이제 뭐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하다. 내년이 이제 또 금리나 이런 시즌으로 넘어가는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이제 시세의 어떤 분출을 한번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언제 갑자기 튈지 모르죠. 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도 이제 2년 가까이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박스권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저점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언제 갈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알 수 없어요. 예.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뭐 프라이스 메이킹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 하지만 이제 요 구간이죠. 예. 하지만 맞잖아요. 예, 맞단 말이에요. 바닥이에요. 바닥을 오랜 기간 형성했을 뿐이지 바닥이란 말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회사 측도 이제 엄청나게 사들인 거고, 이제 추세는 좀 전환되는 흐름으로 좀 확률이 높아진 거죠. 주요 이평선, 중기 이평선 60일, 120일, 240일, 480일을 연달아 뚫어 올렸잖아요. 이거는 보통 수급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추세 전환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제 그런 명분으로는 이제 합병이 되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여기서 높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장기 평선을 다 뚫어 올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추세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뭐 이게 과거처럼 막 강세로 막 가고 이러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예. 하지만 이제 최악의 어떤 구간들은 지났다. 셀트리온 제약도 사실 저점은 높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실망 매물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사실 뭐 변한 건 없기 때문에 굽히진 않았습니다. 이거를 뭐 합병을 어떻게 안 합니까? 이거 합병을 할 건데. 예. 그래서 2차 합병이 발표가 됐고 1차 합병은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2차 합병으로 가는 내년도 수순이 있을 건데, 그게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1차 합병 성공 이슈가 나오면 셀트리온 제약을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이게 가장 주가적으로 좋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때 이제 악플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그런 것들 제가 반응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반응하면 저도 이제 감정에 의거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99% 저를 또 신뢰하면서 같이 동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미래 전략을 세우는데 이제 집중하고 감정을 이제 소모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많이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아야 제가 이제 분석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보다 더 이제 객관성을 가지고, 또 보다 더 이제 미래에 대한 연구, 향후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보다 더 합리적인 어떤 전략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악플이나 뭐 이런 감정적인 어떤 댓글이나 이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예. 제가 틀렸고 뭐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저도 뭐
뭐 맞추고 틀리고 이런 건 모르고요. 예, 그리고 그 뭐 다 뭐 알 수도 없고, 저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뭐 한도, 경험 한도, 그런 한도 내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주식시장이 이제 하반기 많이 돌아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장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업종별 시나리오와 업종별 이제 보유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팬딩 멤버십과 이렇게 유튜브 멤버십에 통해 가지고 이제 제 생각들을 좀 이야기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그냥 뭐 찍기식으로 하지 않고 내년도 또 이제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그 관련주들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연을 비롯해서 또 멤버십 분들, 또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씩 이제 풀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보다 더 이제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전략들,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예, 그래도 조금 오해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게임 업종에 대해서도 이것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잘못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게임 업종에서 이제 NC소프트 이런 것들을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데요. 게임 업종이 뭐 상승으로 이렇게 추세로 가고 막 강세 추세로 가고 이런 거는 저는 좀 당분간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 게임 업종의 체질도 좀 많이 변했고 사실 뭐 뭐랄까요, 유저들한테 돈 뽑아내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안 먹히죠. 그래서 수익성이나 이제 매출 증가 속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게임 업종은 한번 체질 변화가 좀 오랜 시간 좀 필요하다 봅니다. 다만 이제 연말에 제가 게임 업종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드린 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드렸었습니다. 바닥권이고 신작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바닥 대비 30-40% 올라오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NC소프트도 지금 21만원 대비해서 26만 9천원 정도 되니까요. 한 20% 이상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나오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뭐 크래프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 넷마블 이런 종목도 바닥 대비 올라오는 수준 정도. 하지만 이제 뭐 데브시서지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거는 뭔가 모멘텀이 있다는 건데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고,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 이런 기업들도 뭐 다시 추세 상승으로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또 올라올 때는 또 이런 것들이 되게 세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도 분석을 해드린 부분이었던 겁니다. 위메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되게 세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안정적인 뭐 게임주는 뭐 W 게임주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에 대해서는 체질 변화가 필요한 어떤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바닥 대비 단기 트레이딩의 어떤 구간들은 좀 나왔다.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고, 업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뭐 코스피 0.7 빠졌고 코스닥이 0.12% 빠졌죠. 수급은 코스피 쪽에 2천억 외국인이 순매도했고 선물 쪽에서 5,700계약을 외국인이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토스했고 뭐 상승 하락 종목수가 비등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코스피도 450 종목 상승, 415종목 하락, 코스닥도 779 종목 상승, 하락은 731 종목. 그래서 비등한 큰 지수는 큰 변동이 없이 움직였다. 헬스케어 업종 1.5% 빠졌고 IT 소프트웨어 보합 정도, 게임도 보합 정도, 반도체 보합 정도. 오늘 2차전지 쪽 1.4% 빠졌고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쪽이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소소한 흐름들 그렇게 좀 내어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면요, 뭐 다 빠졌어요. 예, 뭐 삼성 SDS 정도, 요 정도 빼고 뭐 대부분 많이 빠지는 삼성 SDS 이제 AI 생성형 AI 이제 모멘텀을 좀 받는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또 이제 엠노가 또 코스닥 150 지수 편입이 됐다는 소식, 그런 부분들이 관련 주들이 좀 강세를 띠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엠노, SPG 이런 기업들, 데브시스터즈, 보로노이 루닛 이런 기업도 원택도 이제 올라갔고, 또 탑머티리얼 오늘 강했죠.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강세를 좀 띠는 역할을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도 뭐 파란불이 좀 많은 편이죠. 예, 그래서 바이오 이제 2차전지가 좀 조정받았던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동시수급 보면요, 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 이게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살아있는 흐름이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당시에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단기 고점을 다시, 이 신고가 이렇게 되면 로봇주들 내년에 또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멘텀이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뭐 한번 제가 이제 좀 정리한 자료들도 있는데,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나중에 깊이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300억, 한미 반도체 120억 들어갔고, 이렇게 반도체 쪽, 코스닥도 반도체, 뭐 SPG, 오늘 코스닥 150 지수 편입된 종목들 중심으로 원택이라든지 루닛 좀 들어왔네요, 수급이.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유한양행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한양행을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관점보다는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짚어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이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이제 급락한 뒤에 이제 약간 좀 올라온 수준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국면을 띠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이제 쇼커버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어떤 흐름이고, 오세훈 이제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의 이제 인터뷰 기사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렉나자는 미국 뚫을 신약이다. 뭐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겠죠. 내년 하반기 공개할 전체 생존 기간 OS 이제 기대해 보자. 이제 암투약을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 수치죠. 그리고 이제 주요 허가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1차 치료제, 그리고 이제 렉나자의 또 단독 이제 치료제로서의 어떤 이제 승인 절차를 가지게 될 거고요. 뭐 이제 바이오 신약주는 당연히 숫자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가 이제 FDA 승인 될 수 있는 숫자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상당히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고요. 또 바이오 업종 내에서 항암 영역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이제 신약의 탄생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바이오 업종이 이제 부흥 시에 유한양행이 빠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미 외국인들은 그런 거 눈치채고 계속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매도로 눌렀던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사면서 결국 이제 유한양행의 어떤 가치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그 수급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뭐 기관 수급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매수하고 또 이제 주주가 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폐암 신약 렉나자의 성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가 나오면 렉나자의 가치는 또 한 번 올라갈 것입니다.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D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이제 임박했다. 뭐 경쟁력 대비 이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 1차 그 급여
이제 받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타그리스랑 이제 같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무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도 잡힐 것이고 또 이제 단번에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경쟁력은 아시아 환자들에게 반응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타그리스죠. 타그리스 아시아 환자에게 이제 안 맞습니다. 돌연변이형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L858R 치환 돌연변이에서도 한계를 보이면서 아시아권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렉나자 대비해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 경쟁력 대비 장점들을 부각하겠다. 처방 데이터도 쌓이고 있어서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서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고 연간 7천만 원 넘는 거를 지금 무료로 이렇게 조기 공급을 통해서 어쨌든 환자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을 얻고 있고요. 그 기업 내부적인 얘기들도 이제 조금 듣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뭐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좀 사뭇 다른데요. 그만큼 이제 이게 자신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사업으로 우리 직원들의 긍지까지도 높아졌다는 거. 그래서 조단위 치료제가 이제 예약됐다. 그래서 압도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라는 이제 시장에서 어떤 기대값, 막연하게 드라마틱한 기대값이 시장에 존재했던 것 같다. 임상을 통해 얻고자 했던 중요한 통계학적 데이터들은 확보했다. 1차 평가 변수는 미국 FDA와 사전에 충분히 교감해서 허가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반등할 열쇠는 렉나자가 환자가 치료를 시작해서 사망하는 순간까지를 추적한 OS 데이터. 얀센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EGFR 표적 항암제와 다른 약제 병용은 여러 번 시도됐지만 대부분 PFS만 증가하고 OS에서는 우위를 보이지 못해 사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서는 OS가 우리의 목표를 충족할 가능성을 보여줬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파급력이 클 것이다. 그래서 타그리스 대비 좋은 어떤 OS에 대한 기대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수치는 더 좋게 나오고 있죠. 갑자기 바뀔 리는 없습니다. 얀센은 지금 6조 5천억 원의 시장 가치를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렉나자가 단독으로도 지금 타그리스보다 월등히 좋은 어떤 임상 결과를 냈죠. 같은 그 임상 조건에서. 그래서 아니 렉나자 쓰지 그 타그리스를 왜 써요? 단독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 가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오 연구소장은 국내에서 너무 저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얀센을 통해서 주요국에서 허가받고 시판되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렉나자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이 지금 뭐 렉나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R&D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바이오텍 기업들을 또 그 지분 투자했고 또 이제 약을 가져오고 라이선스 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넥스트 렉나자 예비군이 추려졌는데 여기 이제 순서적으로 중요한 순서예요. 10종의 후속 신약 라인업을 갖춘 가운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지금 부합되는 비만 치료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가 이제 가장 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렉나자 통해서 마일스톤 들어오겠죠. 내년 크게 이제 나중에 이제 FDA 승인 받으면 이제 로열티 들어오죠. 이 자금을 이런 데 투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내시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졸레오 대항마, 그리고 에이빌 바이오하고 연구하는 면역 항암제. 그래서 후속적인 어떤 렉나자 이제 후보군들도 아주 우수한 지금 임상 성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시 치료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임상이지만 어쨌든 뭐 면역 항암제하고 이 알레르기 치료제는 미충족 수요를 공략하면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다. 렉나자처럼 임상 이상 후 조건부 허가를 받는
스토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연구소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회사가 되려면 해외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한국은 시장 규모가 작아서 중국처럼 내수만으로 연구 개발비를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대규모 시장에서 직판을 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SK 바이오팜이 미국에서 직판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글로벌 빅파마가 이제 진행하잖아요. 존슨앤존슨이 넘버원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렉나자의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저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가치는 결국은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도 볼게요. 예. 국내 1차 급여 효과, 그리고 이제 FDA 1차 허가에 주목을 해보자. 예. 뭐, 국내 시장 정복하는 거고, 요거 이제 미국 시장 정복하는 거, 요 포인트를 좀 보자. 그래서, 우선 심사 내년 3분기 허가, 스탠다드 리뷰, 내년 4분기 허가 예상. 스탠다드 리뷰가 한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내년 4분기 허가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시장팀2의 핵심 데이터인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 내년 하반기 도출 예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12월 달에 렉나자 단독 1차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중요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퍼밸류션도 내년 내후년 뭐 20배로 떨어지는 거 뭐 당연하죠. 마일스톤도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요. 예, 내년도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점증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좋은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서 이제 유망한 기업들을 또 낮은 주가에서 담아놓는 게 제가 볼 땐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만큼 나중에 또 움직일 때 그때 이제 뭐 사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대중의 관심권이 없는 그런 영역의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사는 게 필승의 전략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한 주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네요. 날씨도 추운데 연말에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과 동행해 나가면서 또 내년을 위한 전략들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